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기자입니다. 더모토 8호로가 출간됐습니다. 더모토 8호로 출간되면 제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는 일인데요. 생각보다 조금 늦어졌어요. 제가 계획했던 것은 원래 마감이 끝나자마자, 사실은 책이 출간되기도 전에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에서 말벌집이 생겨가지고 제가 피난을 가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벌써 일주일이나 더 지나버렸습니다. 어쨌거나 그럼 8호로 빠르게 들어가서 8호로 일부에서는 앞부분들, 그러니까 단신 뉴스들과 광고 지면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함께 나눠보고요. 본편은 2부에서 좀 더 자세한 리뷰들,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들어가시죠. 자, 이번 8호로의 표지는 모두에게 화제가 되었던 모델이죠. 혼다의 12000F가 표지로 앉았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혼다 유럽에서 발표했던 이미지입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도 조금 찾아보니까 유럽 내에서의 발매 내지는 프레스 이벤트보다도 국내에서의 런칭과 발표가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었는데 있네요. 또 먼저 국내에 소개가 좀 된 편이고요. 그래서 유럽 현지 가격보다도 국내 가격이 잘 나왔다.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일본 가격하고 비교를 똑바로 제가 딱 맞춰보지 않고, 런칭 현장에서 이만하면 일본 가격하고 뭐 큰 차이 없지 않냐, 더 싸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가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그 부분 제가 겸허하게, 제가 사실 출시 전에 그 정도까지 공부를 끝내놓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지는 않고,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분께서 하시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주워 듣고선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저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예상했던 가격보다도 더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일단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잘못된 부분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부분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지를 보고 나면 저희는 이 책을 만들 때 앞장이 2장이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뒷장이 또 그거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뒷면을 함께 들여다보게 될 텐데, 지금 보시는 맨 마지막 페이지의 광고 CT125입니다. CT125에 이게 지금 그 국방색 컬러죠. 이 컬러 되게 예쁘죠. 제 친구도 지금 최근에 한 대 구입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일반 노멀 슈퍼커브도 괜찮고 CT125가 원한다면 CT125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꼬시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맨 첫 번째 광고는 역시 표지와 대면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12000F가 들어갔습니다. 12000F의 일반 소비자 가격 VAT를 포함해서 1598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죠. 이게 기본 사양에서 그 다양한 것들을 좀 빼놓은 덕분에 옵션 사양들을 나중에 추가해서 비용을 더 드리더라도 라이더가 원하는 방향대로 설정하실 수 있게끔 하되, 기본 가격, 진입 가격 자체는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블랙 컬러하고 실버 컬러가 국내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실버 컬러는 프레디 스펜서의 12750F의 그래픽과 그 컬러링을 그대로 계승을 하는 모델이고, 사실 또 이 블랙 컬러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옐로 탱크 가운데로 스트라이프가 딱 들어가 있는 이 버전의 그래픽의 경우에도 이건 역시 사실은 12750F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적용되었던 헤리티지 컬러입니다. 너무 그 은색 모델 프레디 스펜서 컬러가 너무나 중심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만 실제 모델이 처음 출시됐을 때의 오리지널 컬러링은 오히려 블랙 컬러가 더 맞다. 그리고 제가 의외로 여성분들 주변에 이제 그 여성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블랙 컬러가 훨씬 인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은색이다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막상 또 우리
여성분들이 블랙 컬러가 더 멋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걸 듣고 나니까 블랙이 낫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좀 간사하게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면으로 들어가면 바로 또 한 번 더 혼다의 광고가 들어갑니다. 시작은 혼다 해서 라이더지스 테스트라는 되게 좀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기존의 혼다 광고에서는 보지 못했던 형식의 광고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생각보다 읽어볼 만하기도 하고요. 그 카카오톡 채널이나 모터사이클 혼다의 유튜브 채널 뭐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이라는 이런 것들을 옆에 QR코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도 물론인데 라이더지수 테스트는 라이더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잠재력은 어떤가, 그러면 이게 어떤 모델들하고 나하고 어울리나 뭐 이런 것들일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광고 자체가 시작은 혼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걸고 들어가기 때문에 라인업 중에서도 125cc 미만의 최초의 모터사이클로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모델 라인업들을 소개하는데 또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스쿠터 라인업 125cc 미만의 스쿠터 라인업과 그리고 스몰폰 시리즈들 모델들이 함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당신이 어떤 라이더냐를 그 레벨을 1, 2, 3으로 나누기는 했는데 글쎄요, 모든 바이크가 다 타실 수 있는 바이크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단신 뉴스입니다. 혼다 CB1000F의 국내 공식 출시를 알리는 뉴스입니다. 혼다가 CB1000F를 국내에 출시했다. 가격은 1,598만원이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이야기들, 쇼와의 SFF BP 도리식 포크를 사용하고 있고 니신 브레이크 사용하면서 6축 IMU가 들어간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델은요. 그리고 그게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그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과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컨트롤을 가능하게 했다가 또 핵심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트가 795mm로 생각보다 되게 발착 지점이 높다. 그래서 크게 부담 없이 접근해 보실 수 있는 모델이다. 리터급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춘 모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혼다 코리아 혼다 에듀케이션 센터에서 썸머 시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뉴스를 보내주셨습니다. 혼다 코리아가 보내주신 이 썸머 시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요, 반복적인 수강 교육을 통해서 기본기를 다질 수 있게 집중적으로 수강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한 것이고, 이 기간 내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기간 내에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2회차 이상으로 재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 교육비의 30% 상당을 지원해드리는, 그래서 할인해드리는 한정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혹시라도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이 교육이 어떻게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혼다 코리아에서 혼다 에듀케이션 센터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가 내리면 오히려 좋아. 왜냐면 럭키비키잖아. 왜냐면 비가 내렸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라이더로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훈련은 비가 올 때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물을 뿌려놓고선 할 수도 있겠지만, 비가 내린다? 그러면 오늘은 빗길에서 더 안전하게 바이크를 타는 법을 대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혼다 코리아가 김민재 선수와 국내 첫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도 상당히 조금 일찍 나온 뉴스였는데 저한테는 조금, 저희 이제 최근 월간지다 보니까 좀 늦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해외에서 레이스를 뛰고 있는 몇몇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거에 그 아시아 탤런트컵에 진출해서 테스트를 통과했고 레이서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는 지금 현재 스페인 명문 레이싱 팀이라고 하는 팀 혼다 라글리스 소속으로 레이스를 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또 지금 혼다 코리아에서도 이렇게 협찬
혼다 코리아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은 연습용, 그러니까 훈련용으로 필요한 CBR 600RR과 CBR 1000R, CBR 1000 RRR SP 차량을 공식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연습할 수 있는 트랙도 과거에 지난달에 소개드렸던 것 같은데, 인제 스피디움에서도 이 김민재 선수를 위해서 트랙을 빌려주는, 연습용으로 빌려주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좀 더 좋은 성과를 가져와서 앞으로도 이런 후원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혼다의 광고입니다. 혼다의 레벨 1100 2026년형 출시, 이렇게 해서 광고가 들어왔고요. 레벨 1100 시리즈가 지금 현재 2026년형으로 판매되는 모델이겠죠. 여기 광고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레벨 1100 DCT 모델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1680만원. 레벨 1100 SE DCT. SE DCT는 앞에 이제 그 미니 카울이 없고 뒤쪽에 백이 또 없는 타입 모델이죠. DCT가 적용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비키니 카울이 적용되어 있는 타입이죠. 이 모델까지가 2026년형인 것 같습니다. 1680만원 DCT 모델은 그렇고 SE DCT의 가격은 153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레벨 1100 MT 모델의 경우에는 2025년형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6년형으로 MT 모델을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MT 모델을 굳이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MT, 레벨 1100 MT 모델의 경우에는 1380만원으로 가격이 소개가 되고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모토 프리뷰 DNA 모터스 루미입니다. 이 루미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제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DNA 모터스가 새롭게 국내 시장에 제공하고 있는 클래식 스타일 스쿠터, 레트로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귀엽고 예쁜 125cc 스쿠터를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 모델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뤄놨습니다. 실물을 제가 또 가서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이 되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DNA 모터스 AI 공모전 도시 속 나의 오브제 루미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의 마지막 접수 기간이 8월 10일까지니까 제가 지금이 일요일 8월 9일이니까 내일까지, 월요일까지네요. AI로 만드는 거니까 더 많이들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해 보시기를 강권드립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무려 500만원 상금이 부여되고요.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이나 제공이 된다는 점,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토 이벤트, 이것은 DNA 모터스의 런칭 파티로 바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DNA 모터스가 이 루미를 출시하기 이전에 런칭 파티를 먼저 예고를 했고, 미디어 저한테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파티에 다녀올 수 있었고요. 파티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루미를 라이프 스타일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룸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확실히 마주쳤을 때 원래도 디자인이 되게 괜찮다,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물을 또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자리였고요. 이 자리에서 또 루미의 관련 굿즈들도 함께 전시가 되어 있어서 살펴보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저는 별도로 콘텐츠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 콘텐츠도 꼭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루미 파티를 가서 직접 보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한 가지는 굉장히 기존의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이 하는 방식에서 조금 벗어난 새로운 방식을 추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루미가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되고 싶은지를 직접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어요. 다른 부분보다는 제가 그 내부에 USB 케이블을 뺄 수 있게 서랍이 있잖아요. 글러브 박스 쪽에 손을 넣어서 USB 케이블을 넣어서 이걸 빼가지고 뭐 휴대폰 같은 거 충전할 수 있게끔 해놓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서랍의 글러브 박스의 도어 자체가 사실은 조금 굉장히 파손되기가 좋게 생겼고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였어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텐데 설계 단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어야 했던 부분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출고가 소비자 판매 가격이 379만 원입니다. 공랭식 125cc 엔진을 갖고 있는 모델로서 379만 원이라는 가격은 상당히 공격적이다? 아닙니다. 이거는 도전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379만 원이라는 가격이면 선택지가 워낙에 넓어진단 말이죠. 조금 더 보탠다면은 순행식 125cc 스쿠터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 녀석들은 순행식 125cc 모델들은 클래식한 이미지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쟁 모델들을 생각을 해보면 379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는 상당히 도전적이다. 근데 그만큼 DNA 모터스가 이 모델에 걸고 있는 기대가 커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토팝 BMW 모토라드 뉴스입니다. BMW F900GS 엔듀로 프로 에디션 6대를 한정 출시한다라는 뉴스였습니다. 7월 28일 오후 2시부터 BMW 모토라드 샵 온라인을 통해서 국내 6대만 판매한다고 알려왔는데요. 엔듀로 프로 패키지가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F900GS, F800GS 때부터 사실은 F800GS 계열 모델들, 이 모델들은 사실은 잠재 능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200GS, 당시 1200GS, 지금 1250, 1300GS까지 왔지만 오버리터급의 GS들과 달리 그거보다 낮은 배기량이지만 프론트 휠이 21인치로 크고, 그래서 오히려 험로주 파력이 훨씬 더 좋다, 다루기 훨씬 더 좋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번 엔듀로 프로 패키지에 적용된 것은 굉장히 본격적인 것들입니다. 우선은 오프로드 전용 블록형 트레드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기본 적용이 되고, 컬러는 레이싱 블루 메탈릭하고 레이싱 레드, 화이트 컬러가 함께 조화되어 있는 컬러로, 이 컬러의 이름이 스타일 GS 트로피라고 합니다. GS 랠리머신답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프론트 포크는 45mm, 직경 45mm의 쇼와 완전 조절식 도립식 포크가 적용되고 있고, 리어에는 그 별채식 탱크를 갖추고 있는 ZF 삭스, 완전 조절식 중앙 스프링 스트럿이 탑재됐다라고 합니다. 알루미늄 단조 부품으로 핸들바 조절 장치들도 되어 있고, 그래서 핸들바의 위치를 조금 더 높여놨습니다. 24mm 높였으니까 한 이 정도 높였겠네요. 컨트롤성을 굉장히 높여놓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그 마찰 한계를 줄여놓은, 그래서 마찰에서의 로스를 줄인 M 엔듀런스 체인하고 풋브레이크 레버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라이딩 모드에서 프로 전자제어 시스템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점까지도 특별함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BMW 코리아 미래재단에서 하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BMW 코리아 미래재단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영 이노베이터 드림 프로젝트 2026이라는 공모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상반기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이 뉴스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상반기 끝나고 이제 하반기에도 또 공모를 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반기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아주실 것 같아서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 2026 상반기 영 이노베이터 드림 프로젝트 성료입니다. 잘 끝났다는 얘기죠. 네. 상반기 프로젝트에서 공모전이 어떤 식의 주제를 갖고 있었냐? 미래 인재 양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보호, 그리고 교통안전이라는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고요. 전국에서 대학생 약 616명, 189개 팀이 지원을 했고 30개 팀이 최종 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발들은 나머지 11주 동안 이 아이디어 자체를 시각적으로 다듬어서 다듬는 것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발표하는 것도 성동구에 위치한 스테이지 X 성수 차봇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관람객들도 1316명이나 오셨다고 하니까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빠밤. 네. 더 BMW R1300GS 어드벤처. 네, 뭐 R1300GS 어드벤처 광고입니다. BMW 코리아의 광고이고요. R1300GS 어드벤처는 뭐 제가 뭐 굳이 설명드릴 이유가 없을 만큼 워낙에 뛰어난 모델이고 원숙이 아니라 거의 완성되어 있는 차량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KTM의 새로운 790 듀크가 전격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모터사이클 브랜드 KTM이 스칼펠 이렇게 불리는, 보통 이게 수술용 메스를 의미한다고 하죠. 굉장히 날카롭고 그만큼 전율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제 날카로움을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일 텐데요. 이 모델이 2027년형 모델로 발표가 된 것이고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진화를 이뤄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일신이 되었고 이 부분의 디자인들은 상위급 모델인 990 듀크 그리고 1390 슈퍼 듀크 R의 스타일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합니다. 유로5 플러스 규제를 충족시키는 799cc LC8C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 105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관이 이전보다도 확실히 되게 커진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2kg이나 경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국내에 소개가 되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신모델이 출시가 되었다는 점 뉴스로 나와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BMW 모터라드의 뉴스입니다. 2027년형 주요 라인업의 연식 변경 모델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BMW 모터라드가 이번에 공개한 2027년형 모델들은 오는 8월부터니까 지금부터겠네요. 전 세계 딜러들로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국내 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2027년형 차세대 차 연식의 모델들이 이제 변경이 되어서 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는 베스트셀링 모델인 슈퍼스포츠 모델 S1000RR 그리고 S1000R 모델도 포함되고요. 미들급 모델에서는 F900R, F900XR 그리고 또 로드스터 모델인 R1300R, 심지어는 6기통 플래그십 럭셔리 투어링 모델들인 K1600 라인업들도 다 2027년형 모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R12GS의 옵션 719 사양에 새로운 또 컬러가 적용되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눈여겨볼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KTM의 광고입니다. KTM과 가스가스의 광고, 파워 프로모션,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드리고 있는 프로모션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광고는 연식이 좀 지난 모델들을 취등록세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할인 가격을 최대치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소개되고 있는 모델들의 가격은
오리지널 가격, 원래 가격은 945만 원이었던 게 635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걸 또 24개월 무이자 프로모션 금액으로도 했을 때에도 690만 원, 아니 945만 원에서 67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여기다가 일시납으로 하면 추가적인 35만 원 상당히 더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옵션 혜택으로 퀵시프터 플러스 이런 옵션 품목들도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눈여겨볼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 390 어드벤처, 390 듀크, RC390 같은 모델들도 그렇지만 가스의 그 단기통 모델인 ES700과 SM700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은 사실은 딱 찾으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모델인데 쉽게 뭔가 모델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는 게 아니어서 원하신다면 지금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은 혜택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FIM 레이싱 버전 2 RI의 광고입니다. 제가 이 FIM 레이싱 버전 2 인증, 그러니까 FRH PHE02 인증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계적인 레이서들이 쓰고 있는 헬멧,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헬멧 라인업들이 많잖아요. 그들의 레플리카 헬멧이 곧 그들의 헬멧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그것이 FIM의 버전 2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요. 그것은 헬멧 내부에 그 턱근 쪽에 있는 홀로그램과 그 QR코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적용되어서 한국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헬멧 그 최상위급 헬멧들 모았을 때도 그랬지만 RI밖에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국내 이야기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쇼웨이도 버전 2에 해당하는 모델을 일반 시판용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어디까지나 레플리카 헬멧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서의 복제품 헬멧인 것이지 레이서가 쓰는 헬멧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쇼웨이나 RI나 유명 제조사들의 헬멧들이 정말로 그대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제품이었던 때도 있었는데 현재에는 인증 문제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 않게 되었어요. 그것은 RI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토 아이템. 근데 이 페이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 먼저 드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코미네의 그 메쉬 라이닝 베스트인데요. 이 제품을 제가 제품명을 오해를 해서 오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JK084 3D 메쉬 이너 베스트인데 제가 그 코미네에서 나오는 이와 비슷한 컨셉을 갖고 있는 코미네 재킷 이너로 탈착할 수 있는 전용 제품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으로 제가 오해하고 잘못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하지만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은 똑바로 드려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 조끼인 겁니다. 베스트니까요. 이 조끼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름에 그 라이더들 특히나 배달하시는 분들께서 모터사이클 시트에 3D 메쉬 이렇게 두툼하게 방석처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엉덩이가 직접 그 합성 가죽에 닿아 있으면 땀이 차고 그럼 더워지잖아요. 근데 이 3D 메쉬가 또 두께감이 있고 그 메쉬 자체가 무너지지 않게끔 버텨주는 힘이 좀 있어서 그 사이사이로 공기가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 소재를 3D 메쉬를 베스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라이더가 이 메쉬 베스트를 입고 재킷을 걸치면 재킷과 그 피부 내지는 이 티셔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맞닿아서 공기가 순환이 오히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꽉 끼는 경우에 저처럼 뚱뚱한 사람이
작은 재킷을 입으면 또 그렇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그 사이 공간을 벌려주고 그 사이 공간으로 공기가 드나들 수 있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쿨링의 열쇠. 자, 공기가 지날 길을 만들어주는 쿨링의 열쇠라는 것으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했는데 제품명을 잘못 적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이 제품 정말로 제가 써본 결과로도 그렇고 대단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고요. 판매 가격은 53,000원입니다. 53,000원에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X 스몰 사이즈부터 4X 라지 그리고 5X까지도 있는데 5X는 아마도 그냥 이 품만 늘려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 너무 길어지거나 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은 여러분들께 지난달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가죽 재킷 지난달이 아닌가? 제 영상에서도 이미 소개시켜드렸던 가죽 재킷, 카도야의 가죽 재킷을 입었을 때 제가 그 안에다도 받쳐 입어봤거든요. 원래도 사실은 가죽 펀칭 메쉬 재킷이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몸이 밀착이 되었을 때에는 그 공기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오려면 그만큼의 압력이 있어야만 들어옵니다. 근데 이 메쉬 베스트를 착용을 하면 공간이 훨씬 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공기 순환이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름철 라이딩 기어를 구매를 하실 때 라이딩 기어만으로 부족한 것 같다. 아무리 시원한 메쉬 라이딩 기어를 입어도 나는 덥다 라고 느끼신다면 이 조끼 한 벌을 더 입는 것으로 사실은 오히려 더 시원해질 수 있는 길이 생길 것 같다 라는 느낌이어서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관련한 리뷰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곧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SW 모텍의 광고입니다. SW 모텍은 해리통상 바이크텍에서 수입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들 SW 모텍의 그 가방들이 신제품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이것들이 꾸준하게 광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SW 모텍의 제품들은 일반적인 투어링 모터사이클 전용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그런 사이드백 그리고 테일백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한 라인업에서 그 라인업, 그 모터사이클의 장르에 맞는 스타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뭔가 위화감 없이 깔끔하고 멋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토 아이템 SW 모텍의 BMW R1300GS 하단 엔진 가드 제품입니다. 자, 더 진화한 박스 엔진의 절대 방패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BMW 모토라드의 GS 모델을 가지고선 오프로드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드벤처를 즐길 때에 사실 가장 큰 난관은 어려운 코스가 아니라 쉬운 코스에서라도 사고가 나서 파손이 됐을 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터사이클 저는 그런 분도 보기는 했어요. 엔진 케이스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깨져서 엔진 오일이 철철철철 흘러나오는 경우들도 본 적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혹은 간단하게 제자리에서 넘어뜨리는 일들 이런 것들도 흔히들 있는 일인데 이렇게 했을 때 엔진 케이스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나온 그 SW 모텍의 새로운 이 엔진 가드는요, 엔진 하단부를 완벽하게 감싸주는 부분이 생겼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로 단순하게 충격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이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부분까지도 최대한 많이 감싸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 제품의 가격은 79만원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제품의 경우에는 64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약 15만원 정도가 더 가격이 올랐는데요. 이번에 신형 제품의 경우에는 4점식으로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마운팅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체형으로 실린더를 보호하는 프로텍터라는 점에서 좀 더 프리미엄성을 갖추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판도모토의 광고입니다. 판도모토는 이렇게 굉장히 그 디자인적으로 깔끔함을 추구하는
완전히 올블랙을 좀 더 추구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등급의 CE 안전 등급들을 획득을 하고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가볍고 착용성이 좋은 제품들을 내놓으려고 하는 리투아니아 출신의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 역시 판도코리아 해리통상에서 수입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즈키의 뉴스입니다. 스즈키 해외 뉴스고요. 스즈키 GSX A달이 영국 슈퍼바이크 BSB에서 우승을 하고 또 연속으로 포디움을 차지하는 성과를 냈다라는 뉴스입니다. 영국의 그 BSB 브리티시 슈퍼바이크 챔피언십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꽤 알려져 있고요. 세계 무대, 그러니까 최상위급 세계 무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토GP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모토GP를 직접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굉장히 육성 코스를 따라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내셔널 리그들을 통과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SBK가 그 최종 단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BSB의 경우에는 SBK 선수들이 많이 차출되는 레이스이기도 하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레이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서 스즈키의 GSX A달이 레이스에서 아주 높은 성적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 역시 스즈키의 해외 뉴스입니다. 레이스 뉴스고요. 이번에는 미국의 뉴스입니다. 또 미국에서 또 스즈키가 또 엄청 강력합니다. M4 엑스타 스즈키 팀이 모토 아메리카에서 악천눈을 뚫고 역사적인 포디움을 달성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2026 모토 아메리카 챔피언십에 출전하고 있는 스즈키의 라인업은 GSX R1000R입니다. 국내에도 조만간에 이 기념 모델 지금 40주년 헌정 기념 에디션이 곧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전 빨리 좀 봤으면 좋겠네요. 소개 자체는 일본에서 작년에 먼저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에이크마 쇼에도 나왔었는데, R1000R의 경우에는 그 스펙을 더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장점들을 거의 그대로 살린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사실은 그 이상을 요구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슈퍼바이크 시장에서 더 강력한 것을 찾고는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슈퍼바이크의 숙명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라이더가 타고 즐기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얼만큼 더 제공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슈퍼바이크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굉장히 작은 시장으로 남아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너무 많은 그 개발비나 비용을 투여하게 된다면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의 브랜드가 발전해 나갈 가능성들을 또 저해하는 것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스즈키의 GSX R1000이 이렇게 미국에서 성과를 냈다는 점, 그리고 스즈키 아메리카에서는 GSX R750도 40주년 기념 맞춰서 또 버전업이 됐거든요. 사실 그 모델도 버전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여전히 라인업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R750으로도 레이스 성과를 냈다라는 부분, 3위 포디움에 올랐다고 하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GSX ATT 스즈키의 광고입니다. 감성은 클래식이지만 퍼포먼스는 GSX다. 저 완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이 병렬 트윈 엔진 886cc였나요? 네, 776cc군요. 776cc. 요 엔진이 갖고 있는 맛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레트로 스타일로 꾸며냈기 때문에 그 전에 A 시리즈, 스즈키의 GSX A 시리즈, V-스트롬 800 이런 모델들 탔을 때 그때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로 사람의 라이더의 감성을 살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즐겁게 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485만 원의 가격표에 저는 뭐 아주 훌륭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 ATT 모델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군요. 들어오는 족족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AT 모델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ATT에 대한 인기도 높으니까 같이 AT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 스즈키 하야부사가 NHRA 드래그레이스 스토 클래스 우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NHRA는 그 미국의 드래그레이스의 협회죠. 내셔널 한로드 레이싱 어소시에이션인가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이게 정확한 그 약자를 제가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하야부사의 이런 그 드래그레이스에서의 성과는 사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야부사 말고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하야부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드래그레이스에서 그 막강한 퍼포먼스를 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기본 차량, 기본 엔진의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극한의 속도를 추구하기 위한 튜닝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하야부사가 오랫동안 활약하면서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여왔던 것,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얻어진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도 있겠지만 여전히 최강자의 자리를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BMW 모토라드에서 R12GS의 GS 트로피 컴피티션 바이크를 공개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BMW 모토라드가 지금 2026년 올해죠. 올해 늦여름 동유럽 루마니아에서 펼쳐지게 되는 GS 트로피 2026에서 사용할 컴피티션 바이크를 공개를 한 겁니다. 이번 2026 그 GS 트로피에서는 선수들이 사용하게 될 바이크로 공급이 되는 것이 이번에 R12 GS입니다. 이 모델의 그 컴피티션 바이크 버전을 공개를 했으니까 이 버전을 또 판매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실제로는 이 모델은 판매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관련되어 있는 그 팩토리 옵션들 내지는 액세서리 파츠들은 현재 노멀 버전의 R12 GS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트로피 컴피티션 바이크를 보시고 원하시는 품목들이 있으시면 딜러로 문의하셔서 장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스즈키의 광고입니다. DRG4SM과 DRG4S 모델의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DRG4SM과 DRG4S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나 DRG4S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실제로 제가 느꼈을 때는 CT125로 인도를 들어가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DRG4S를 타실 수 있을 거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타기도 쉬운데 성능도 잘 나오고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에 또 소개해드릴 컨텐츠로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DRG4SM을 가지고 임도도 들어가 봤습니다. DRG4SM은 온로드 중심의 모터사이클이고 슈퍼모타드라는 장르적 특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DRZ라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로 인도를 가면 어떨까? 왜냐하면 거의 90%의 달리기는 일반 도로를 달려야 하는데 직접 이 오프로드 패턴의 타이어를 갖춘 DRG4S를 타고 임도까지 가서 임도 몇 킬로 타고 그 다음에 나와서 타고 이런 것보다 그냥 DRG4SM으로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가 봤고요. 그에 대한 시승기는 또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간다. DRG4SM에도 DRG4S처럼 그래블 모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SM인데 이게 왜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렇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모토 이벤트, 오픈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야마하 경산점이 오픈했거든요. 예. 야마하 경산점은 그 한국모터 트레이딩, 그러니까 야마하의 공식 수입원인 한국모터 트레이딩이 새롭게 정식 네트워크로 출범시킨 새로운 딜러이고요. 그 경상북도와 대구 요 권역 내에서 그 야마하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딜러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특히 그 야마하 경산점의 경우에는 야마하 모터 70주년을 기념해서 새롭게 정립이 된 CI, 신규 CI 디자인이 적용된 첫 번째 매장이다라고 하는 또 특기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야마하 경산점을 운영하시는 황준원 대표님께서는 그 전부터도 뭐 많은 분들께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저도 너무 이번 오픈 축하드리고 직접 찾아뵙고 싶었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마감의 마지막까지 와 있던 시점에서 오픈식이 열려가지고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모토이슈에 이민우 기자님께서 다녀오셔가지고 저에게 또 이렇게 기사를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마하 경산점은 말 그대로 경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라이더들 위한 실제 체험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승 차량들을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신형 모델인 XSR 900GP 옐로우 컬러, 이건 옐로우 컬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퀸캐니 컬러라고 해야 됩니다. 이 케니 로버츠 시니어의 그 특유의 옐로우 컬러, 옐로우 스피드블럭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XSR 900GP 시승차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이들 방문하셔서 보신다고 하네요. 앞으로 또 성황리에 잘 운영하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마하의 광고 트리시티 125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트리시티 125가 뉴 트리시티로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사실 이 트리시티라는 모델이 최초 출시되었을 때 3륜이라는 것, 역삼륜 트라이크라고 하죠. 앞프론트에 바퀴가 2개가 있고 리어에 하나가 있는 것을 보통 역삼륜 트라이크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의 신기원을 열었다라고 할 만한 모델이었습니다. 트리시티는 125cc급의 엔진을 가지고 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할 수 있죠. 과거에 피아지오에서 내놓았던 MP3 계열에서도 125cc 모델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 가격대가 워낙 높았기도 했고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새로운 트리시티 125가 한정된 수량인 것 같습니다. 한정 수량이지만 이번에 컬러도 너무 예쁘고 3륜의 안정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도 이번에 많이 예뻐졌어요. 저도 직접 시승을 얼른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마하의 단신 뉴스. 야마하도 BSB에서 신형 R9으로 우승을 하고 R1으로 더블 포디엄을 가는 기염을 토했다라는 레이스 뉴스입니다. 제가 또 앞서서 스즈키 뉴스 전달드릴 때 말씀드렸었죠. BSB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 여기서 그 R1으로 레이스를 펼치는 것과 R9 역시 레이스를 같이 하면서 성과를 동시에 냈다라는 지점이 되게 또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는 R1이 결국에는 복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방식 자체는 그 스즈키의 GSX R1000 R이 가져왔던 방식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도 이것도 최신 뉴스긴 하군요. 야마하에서 R1의 레이스 베이스 모델을 오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최근에 또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오더가 가능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레이스 베이스 판매를 위해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구매 의사를 묻고 그것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레이스 베이스 모델을 가져와서 레이스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 같더군요. 한국모터 트레이딩에서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야마하 BSB 30주년 기념 캐드버리 부스트 스페셜 리버리 공개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야마하 모터 영국하고 맥암스 야마하 레이싱 팀이 영국 슈퍼바이크 챔피언십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브랜드 해치라는 경기장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그 영국 레이스 서킷인데 여기서 1990년대에 활약했던 캐드버리 부스트라고 하는 그 레이스 머신의 스페셜 리버리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수의 바이크에다가 적용을 시킨 그런 스페셜 리버리를 공개를 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식의 그 헤리티지를 발굴해내고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에 그 나이얼 맥킨지라는 선수가 야마하의 YGF 750 레이스 머신을 타고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BSB 3연속으로 챔피언십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때의 그래픽들을 현재에 적용한 것입니다. 지금 이 메감스 야마하 레이싱 팀의 에이스 선수인 브래드 레이 선수가 타고 있는 R1에 이 그래픽이 적용이 되었어요. 물론 그 캐드버리 부스트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뭐더라? 그 먹을거리였던 걸로 제가 먹거리 브랜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 부분의 철자들을 메감스로 바꿔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인제 스피디움이 10,000명의 관람객이 몰린 2026 강원 국제 모터 페스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저 인제 스피디움은 앞으로도 이전에도 그 인터뷰를 이후로 모터사이클과 이 모터스포츠 관련해서 앞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인제 스피디움의 이런 활약들이 활동 상황이 여러분들께 좀 더 와닿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개시켜드릴 생각입니다. 지난 7월 18일 날 진행된 이 이벤트였고요. 원메이크 레이스, 세계적인 원메이크 레이스로 잘 알려져 있는데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아시아가 여기서 열렸습니다. 이게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는 그 람보르기니의 차주들이 람보르기니로 펼치는 레이스인 거거든요. 굉장하죠. 그 자체로도 이게 아시아 지역에서 펼쳐지는 레이스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 인제 스피디움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스콜피오 넥소의 광고입니다. 스콜피오 넥소 오프로드와 온로드 두세 개의 완벽한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듀얼 퍼포즈 헬멧 XT9000의 광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XT9000은 여러분들께서도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프로드형 헬멧과 그리고 온로드 헬멧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GS 계열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컨셉의 모델들에 잘 어울리는 그런 헬멧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T9000이 지금 보면 카본 솔리드 버전은 지금 67만원, 카본 베이스에 컬러가 블루, 블랙, 화이트로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 71만 9천원으로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판매점들은 다양하게 지역별로 갖춰져 있으니까 이쪽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 뉴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CF모토가 세계적인 브레이크 브랜드 브렘보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CF모토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요즘에. 특히나 이제 CF모토가 중대형 배기량의 모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모델들은 이미 사실 브렘보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글로벌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차량을 연구 개발하는 초기 단계부터 브렘보와 협력해서 전용 제품을 만든다거나 신규 제품을 만들 때 서로 협력하는 그런 것을
이 파트너십으로 좀 더 단단하게 가져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CF모토의 잠재력 혹은 성장 가능성을 브렘보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그 대량으로 공급이 될 거다,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을 할 거다, 그런 것이 없다면 브렘보 역시 몇 개나 사갈 건데, 뭐 브레이크 캘리퍼 몇 개 사갈 건데 몇 조나 필요한데, 이렇게 했을 때 대량이 아니면, 그만큼의 물량이 소급이 안 되면 사실 가격을 맞추기도 좀 어렵고, 전용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그에 대한 비용이 충분히 투여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 개발비를 뽑을 수 있을 만큼, 개발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이 확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브랜드가 앞으로의 그 인재 발굴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하겠다고 했고, 특히나 선수들 발굴에 있어서도 그 CF모토 탤런트 프로젝트라는 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레이싱 인재를 만들어낸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브렘보가 함께 협력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인제스피디움에서 도그어스 플래닛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인제스피디움에서 이 유기견 보호와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도그어스 플래닛이라고 하는 것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거고요. 반려동물과 함께 인제스피디움에 묵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려동물과 묵을 수 있는 전용 방이 따로 있고, 거기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침대, 뭐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샤워 시설하고 드라이어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협력은 어떤 식으로 되냐? 서킷 리조트 내에서 반려견 동반 객실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이 도그어스 플래닛과 함께 기부를 한다. 이쪽에다 기부를 하신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굿즈를 만들고 판매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판매 수익금도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 너무 잘하시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좀 더 많이 알려져서 인제스피디움이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MW 모토라드에서 2027년형 모델들을 내놓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BMW 모토라드의 3세대 M 모터스포츠 프레임을 탑재한 2027년형 M1000RR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M1000RR 2027년형 모델은 프레임 셰시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한 것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또한 여기다가 서킷 전용 패키지를 새롭게 개편을 해가지고 트랙에서의 그 퍼포먼스를 한 차원 더 높인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2027년형 M1000RR의 가장 핵심은 그 3세대 M 모터스포츠 프레임인데요. 이 3세대 프레임의 경우에는 그 파이프 벽의 두께를 기존보다도 30%를 더 감축을 해서 전체 무게에서, 프레임 무게에서만 1.3kg을 감량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또 정밀한 차체의 세팅, 강성을 세팅을 한 거죠. 무게만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플렉서빌리티, 그러니까 차체 유연성도 확보를 하는 동시에 무게도 줄였고 강성도 함께 확보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판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가 될지,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사실은 아직 해외에서 전달된 뉴스였기 때문에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기대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CF모토의 광고입니다. CF모토의 800MT 모델의 광고네요. 800MT ES군요. 사실 이 모델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뭐 따로 전달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CF모토의 미들클래스 모델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모델은
KTM과 사실상 함께 개발했다고 할 수 있는 엔진을 그대로 탑재를 하고 있고, 셰시 전반에 있어서도 그 기술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면서도 가격이 되게 접근성이 높은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드 클래스의 어드벤처 투어링 장르에서 활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더모토의 앞부분 일부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단신 뉴스들과 그리고 광고 페이지에 대한 소개들로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월간지 특성 때문에 빠른 소식들을 그때그때 전달드릴 수 없는 점은 저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나중에는 제가 미리미리 또 신규 뉴스들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저도 좀 벌써 근 1시간 동안 한 것 같은데요. 다음 본편으로 또 이어서 본편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편이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본편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함께 2부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